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 공학수학 2입니다. 공학수학 2의 강의 계획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학수학 1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학수학 1에서 하던 그런 어, 진도를 다 못 나갔어요. 그래서 방학 때 올려줄까 했었는데 뭐 강의 하나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좀 진도를 빨리 나가서 지난 학기에 못한 선형제소의 뒷부분도 함께 하고, 그리고 다시 앞부분, 이제 원래 우리가 공학수학 2에서 해야 되는 부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 이름을 다 알겠지만 담당 교수 황홍렬이고요. 이게 연구실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는 뭐 휴대폰 번호가 없더라도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이메일이 있고요. 연구실 홈페이지 있으니까 심심하면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다 알 거고,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이 뭐 구독을 하면 될 거예요. 예, 지금 뭐 구독이 몇 명 돼 있지? 지금 구독이 64명 돼 있네요. 왜 이렇게 많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구독이 있으니까 이 구독된 거를 여러분들도 구독을 하면 이제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찍으면 항상 강의를 업로드를 할 겁니다. 물론 비대면 강의 할 때까지예요. 대면 강의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은 여러분들 검색이 가능하고요. 뭐 공학수학 2, 경상대 기계 뭐 이렇게 치면은 나오기도 할 건데요. 일단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openkakao.com 오에 뭐 요거 여러분 누르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고, 벌써 많은 친구들이 카카오톡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벌써 34명이 들어와 있고요. 내가 알기에 45명이 수강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들어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0403 이걸로 참여 코드를 넣으면 돼요. 이 0403은 그냥 403동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은 우리가 비대면 강의를 할 때는 아마 제 생각에 비대면 강의를 이번 학기에 올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지난 학기처럼 전 강의를 비대면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작년에는 지난 학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게 되면서 교수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지난 학기 우리가 모두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준비가 잘 된 상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는요, 학교 룰입니다. 주 3회 35분 강의 동영상, 비대면 강의를 할 때는 35분짜리 강의 동영상을, 당연히 35분 이상일 텐데 아마 꽤 많이 이상일 거예요. 하여튼 35분 이상의 강의 동영상을 3번 매주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 링크는 이 캠퍼스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도 내가 공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학기에는 화요일, 목요일 15분씩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번 학기에는 매주 화요일만 대신 30분 동안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너무 자주 보는데 별로 질문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질문을 할 때는 생각보다 15분보다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화요일 날 몰아가지고 11시가 우리가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이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할 때는 화요일, 목요일 11시부터 12시 15분인데 요거를 11시부터 화요일만 오픈 채팅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이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내가 미리 공지를 하고, 그리고서 다시 시간하고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강의를 할 때는 419 대강의실에서 할 텐데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여기서 봐야 될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생각입니다.
자, 강의 구성을 얘기를 할게요. 원래 공학수학 2는 벡터 미분과 벡터 적분을 다루고, 그 다음 퓨리어 급수하고 변환을 다루고 표면방정식을 푸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학기에 선형대수를 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지난 학기에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선형대수의 랭크에 대해서까지 배웠습니다. 그게 23강까지인데요. 그리고 내가 방학 때 한 강을 더 올렸죠. 24강. 예. 그래서 24강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형대수는 나머지 부분 이 15%라고 한 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어, 펀더멘털 시어렘 여기다 그냥 좀 쓸까요? 내가 사실 아이패드가 지금 워킹을 안 해가지고 내가 그냥 좀 쓸게요. 펀더멘털 시어렘 오브 리니어 알지브라 요거 펀더멘털 시어렘 리니어 알지브라 요게 이제 24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해의 존재성,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좀 미셀레니어스한 토픽인데요. 예를 들면 크레머스 룰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디터미넌트, 행렬식, 그 다음에 가우스 조단,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n바이는 행렬에서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리메이닝 토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교과서의 6장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7장부터는 죄송합니다. 이게 7장일 거예요. 7장이고 8장부터는 선형대수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토픽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거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스, 벡터, 메이트리시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역학에서는 아주 기계공학을 하는 모든 학생들은 역학을 하는 학생들은 이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8장이고요. 여기까지 상당히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15% 정도 시간을 할애할 거고요. 그래서 지난 펀더멘털 리니어 알지브라 요거는 이 24강이고요. 24강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1강이 됩니다. 이번 학기에. 여기 보시면 24강 내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 유튜브 링크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6장이 보통 파트 1이 긴데 이번에는 아마 전화가 왔을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끊고 파트 1이 짧고 파트 2가 긴 이런 이상한 형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24강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24강부터 이번 학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3강까지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가르쳤었고요. 24강은 내가 방학 때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24강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번 주에 첫 번째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립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미분 방정식 우리가 처음에 공학수학 1에서 배웠잖아요. 제일 먼저 배운 게 상미분 방정식인데 변수가 하나였던 거였어요. 변수가 두 개가 되면 혹은 n 개가 되면 어떻게 푸는지 그거를 배울 겁니다. 이거는 5%니까 이제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사실 여기서의 키는 뭐냐면 우리가 연립상미분 방정식을 선형대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그것도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요거를 배우는 게 키입니다. 선형대수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통해서 연립상미분 방정식의 선형 연립상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그거가 첫 번째 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뭘 다룰 거냐 하면은
이 선형 연립 미분 방정식을 실제 고개 미분 상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2개, 3개, 4개 상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연립 상미분 방정식으로 1개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바꿔서 그걸 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 상미분 방정식, 3개 상미분 방정식 어떻게 풀까? 여러분들 3개 상미분 방정식 별로 본 적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를 잘 쳐다보면, 여러분들 유체역학 교과서를 쳐다보면 바운더리 레이어 시오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3개 상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비선형 3개 상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식입니다. 그 식을 풀 때 옛날에 이제 그 프란틀이라는 분이 부르셨는데 그 식을 풀 때 보면 이 3개 고개 상미분 방정식을 연립 1개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요. 이 두 가지가 키입니다. 특히 위에 게 키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자꾸 카톡이 와가지고 내가 카톡을 지워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울 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것도 사실 갈 길이 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적분 변환 문제입니다. 적분 변환, 인티그럴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우리가 보통 시간 도메인에서 있었던 어떤 적분 변환을 하게 되면 시간 도메인을 다른 시간에 대한 함수를 다른 도메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적분 변환은 여러분들 공학 수학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라플라스 변환이고요. 하나는 퓨리어 인티그랄인데요. 퓨리어 인티그랄은 제가 옛날에는 가르쳤어요. 아주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아마 다시 동영상을 이렇게 계속 찍게 되면 또 안 가르칠 이유가 사실은 없죠. 왜냐면 그냥 동영상 만들어 넣으면 되니까. 네, 하여튼 이번 학기에는 지금까지는 안 가르쳤고요. 그래서 적분 변환의 한 가지인데, 변화가 아니라 미분 방정식을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항상 미분 방정식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미분 방정식의 좌변은 시스템이고 우변은 외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좌변의 시스템과 외력을 좀 더 컨시스턴트하게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어하는 사람들은 제어기 PID 제어 이런 거면은 기본적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민방정식 푸는 가장 간단한 방법. 거기다가 굉장히 이제 외력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함수들,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공학수학 1에서 파티큘러 솔루션, 우변이 이제 특별한 함수일 때 파티큘러 솔루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게스하죠. 그래서 게스하는 법을 배웠었어요. 기억나죠? 그런데 게스하지 못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팩트가 가해져서 갑자기 망치로 쿵 친 거예요. 혹은 갑자기 어떤 값이 0에서 얼마로 갑자기 튀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그런 리스폰스 실제로 있잖아요. 외력이 꼭 사인 커브나 코사인 커브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쿵 하는 그런 어떤 임팩트,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지금까지 못 풀었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풀 수 있습니다. 적분 변환을 하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적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분 변환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면 풀 수가 없죠. 미분 방정식을.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사실 뒷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컨볼루션이 있는데 그 컨볼루션 쪽을 또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공학 수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라플라스 변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과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라플라스 변환해서 구하느냐, 그 정도를 다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에서 두 번째 주제는요. 이거 사실은 뭐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는 없고 작은 주제인데 연립 성분 방정식을 볼 겁니다. 이거를 다시 여기 위에서 다룬 얘기인데요. 이걸 다시 우리가 선형 연립 성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가지고 풀면은 좀 더 깔끔하게 풀 수 있어요. 이건 거의 요거는 선형 대수 문제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뜻 봐도 느낌이 오죠? 어, 이 연립성미분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인 그대로 풀면은 선형대수의 고유값과 고유벡터 문제가 되고 연립성미분 방정식을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풀면 우리가 대수적인 식 AX는 B 같은 형태의 선형대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벡터 미분과 벡터 적분을 다루는데요. 벡터 미분은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우리가 공학수학 1을 할 때 벡터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그게 원래는 여러분들 교과서의 9장에 해당되는 9장의 벡터와 벡터 미분이라는 챕터의 반이었어. 반까지도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였어요. 이거는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2학년에 들어오면서 벡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역학 문제를 풀게 되니까 다들 힘들어해서 다른 교수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벡터 부분만 먼저 가르친 겁니다. 근데 벡터 미분은요, 그 뒷부분인데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벡터 오퍼레이터들을 배우게 돼요. 벡터 오퍼레이터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라든가 우리말로 구배 뭐 예를 들면 여기다 그냥 이거 한글이니까 수학으로 써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이런 거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벡터 오퍼레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내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에 내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혹은 이걸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루는 벡터 오퍼레이터고요. 이런 것들의 성질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거를 우리가 앞에 거를 그레디언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기울기예요. 이제 멀티 디멘셔널한 그러니까 다차원 함수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인너 프로덕트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이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내적을 한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다이버전스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거. 그거를 우리가 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컬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몇 가지들을 배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이버전스 시오렘, 우리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오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린 시오렘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왜 배우느냐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루는 그런 물리량들의 공간적인 분포, 물리량들은 기본적으로 벡터로 표현되는 물리량, 예를 들면 속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속도장이 공간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파이프 내에서의 유동 혹은 어떤 바디를 둘러싼 유체의 흐름 뭐 이러면은 이게 다 공간상에 정의된 벡터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예를 들면 속도가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나 그 속도의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양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뭘 연결하냐면 실제로 물질의 변형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의 변형이 응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와 응력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학적인 어떤 양인데요. 그런 것들이 어, 우리가 공간에 정의된 벡터 필드의 미분량을 가지고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한 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우리가 구조나 고체역학에서 보면 변위의 미분 공간에 대한 미분량,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트레인이죠. 우리가 간단하게 보는 스트레인, 여러분들이 벌써 고체역학을 배워서 알지만 스트레인이 벌써 보니까 행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일개를 원 디멘셔널하게 뭐 스트레칭이나 컴프레션이나 혹은 퓨어 쉬어 같은 게 아니면 스트레인은 기본적으로 행렬입니다. 그 행렬이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공간에 대한 미분인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고요. 특히 이런 벡터 오퍼레이터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벡터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벡터를 쓰면은 우리가 좌표계에 상관없이 물리량을 정확하게 물리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벡터를 통해서 요것들이 알아야 돼. 요게 우리가 쓰는 언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벡터 미분 굉장히 중요한 양이고요. 벡터 적분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라인 인티그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라인 인티그랄은 꼭 라인이 아니라 커브를 따라가는 하는 적분을 얘기해요. 그 다음 서피스 인티그랄, 그리고 뭐 당연히 서피스 인티그랄 on curved surface도 포함하죠. including curved surface. curved surface 뺄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만약에 별로 없으면 우리가 curved surface에서의 인티그랄 적분을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륨 인티그랄. 그러고 보니까 가우스 다이버전 시오렘 이런 것들은 여기 위에서 배우겠네요, 그죠? 여기 가우스 다이버전 시오렘이나 그린 시오렘은 여기서 가르쳐 10년도 넘게 가르쳤는데 갑자기 헷갈립니다. 요 벡터 적분에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왜냐면 적분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컬 오퍼레이터 뭐 이런 것들 배울 거고요. 위에서는 벡터 적분에서는 이걸 배웁니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이번엔 커브드 서피스의 거는 못 가르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근데 한번 가르쳐 볼게요, 여전히. 왜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탄젠트 벡터들, 그러니까 접선 벡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일반적인 정의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좀 어려운 역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라인 인티그랄을 뭐 서피스 인티그랄, 그냥 적분을 하는 방법만 배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라인 인티그랄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펑션에 어, 우리가 이그젝 인티그랄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이제 패스 인디펜던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펑션의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로 표현이 되면 우리가 패스 인디펜던스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퓨리에 급수하고 변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20세기,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수학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디지털로 바꿀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 퓨리에 급수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미지 프로세싱 JPG라든가 CD에서 음악을 CD에 담을 때는 우리 디지털로 담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코사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쓰는데, 우리가 사인 트랜스포메이션, 코사인 트랜스포메이션, 뭐 퓨리에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배우는데요. 그게 이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데이터들을 컨버팅하는 어떤 룰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면 재밌을 거고 실제로 우리 활용도도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배우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후에 이게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 고유함수 전개라고 해야 될까, 우리말로. 이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을 배우기 위한 어떤 기본 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을 구할 때요. 편미분 방정식이 여러분들은 뭐 편미분 방정식처럼 보일 수도 있는 편미분 방정식이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선형대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미분 오퍼레이터가 포함된 게 사실은 고유함수, 그러니까 선형대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유값 문제에 해당됩니다. 이 고유값 문제가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따가 사실은 이제 수업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고유값 문제라는 게 있어요. 뭐 AX는 람다 X 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이 편미 방식을 풀 때는 손으로 풀 때 얘기해요. 손으로 풀 때는 반드시 고유함수 전개라는 걸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렉탱귤라 코디니트 아주 간단한 지오메트리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네모난 지오메트리나 뭐 간단한 지오메트리에서는 그게 사인 코사인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퓨리에 급수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편미 방식을 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퓨리에 급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 편미 방정식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편미 방정식은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디퓨전 이퀘이션 이거는 타임 디펜던트한 디퓨전 이퀘이션을 배우고요. 그리고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푸는 법을 배울 거고요. 디퓨전 이퀘이션 in 1D 그다음에 라플라스 이퀘이션 2D 그리고 포화송 이퀘이션은 내가 보통 가르치긴 하는데요. 포화송 이퀘이션도 한번 넣어 볼게요. 포화송 이퀘이션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수업을 듣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미 방정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 그다음에 웨이브 이퀘이션 우리 배울 거고요. 이렇게 세 개만 배우나? 이런 in 1D 웨이브 이퀘이션 구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이거 사실은 2D, 3D 그 3D 문제로 확장시키거나 디퓨전 이퀘이션 뭐 3D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은 파동 방정식 그다음에 라플라스 이퀘이션, 포화송 이퀘이션, 디퓨전 이퀘이션 요것들을 배울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그때 가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성적 상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퀴즈 보지 않을 겁니다. 내가 퀴즈 채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대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둘 다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선형대수 2, 연립평균 방정식, 라플라스 변환, 벡터 미분까지 할 거고요. 기말고사는 벡터 적분부터 해서 평균 방정식까지 할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험을 결시하거나 백지 제출을 하면 F고요. 성적 분포는 상대평가 기준을 스트릭트하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절대평가를 했죠. 그래서 다들 학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그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모두가 이 코로나 사태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해서 제대로 되지 뭐 강의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래서 그런 건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할 거고요. 시험을 결시하거나 백지 제출 혹은 거의 아예 제대로 한 문제도 못 푼 경우는 F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고제는 원래는 하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선형대수, 연립성분 방정식, 라플라스 변환까지는 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하 모두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됐죠? 그리고 강의의 인트로덕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여기 오픈 채팅방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뭘까요? 바로 이 24강입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이번 주에는 한 강의만 더 올리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